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우리가 그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꾸로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나왔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자, 이 물건 잠깐 보겠습니다. 통영 7개 2023 타경 23,533번 주택입니다. 건물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토지는 없죠. 건물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죠? 잔디밭도 잘 되어 있고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건물만 경매에 나왔느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철거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경매에 넣게 됩니다. 이 물건 역시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의 경매로 매각, 낙찰을 받았죠. 토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법인이 공동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주식회사 TR, 예성솔루션, 나사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빌드 등등등 이렇게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보면 2021 타경 55번이죠. 이 사건을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1에 55 보면 요놈이죠. 요놈. 요때는 대지만 낙찰받았죠.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냐면 감정금액 1억 3,060만원짜리를 1억 3,100만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죠. 비싸게 낙찰받았습니다. 이 지상에 건물이 있으니 건물주가 이 땅을 매입해 가겠지. 아니면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를 하나로 맞춘다. 통일시킨다. 그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낙찰자 뉴빌드였죠. 뉴빌드가 건물 등 철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이 건물 경매 사건의 기록을 보면 나와 있죠. 여기 쭉 보면 건물만 매각, 이 사건 매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부존재, 아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매각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 철거 판결도 받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부당이득금 판결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이 내용이 왜 기록이 첨부되어 있느냐? 이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판결문 첨부해서 이 사건 건물은 철거 판결을 받은 건물이다. 이렇게 채권자가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까지 확보하고 그렇게 하진 않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채권자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쵸? 주식회사 뉴빌드. 왜 5인? 6개 법인으로 낙찰받았었죠.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함께 부당이득금. 치료죠. 치료. 그것도 같이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무도 낙찰받지 마라 이거죠. 어차피 철거가 될 건물이니 아무도 낙찰받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경매를 넣었느냐? 의문이죠. 철거 판결을 받았으면 철거를 해야지 왜 건물을 경매에 넣느냐? 이 부당이득금이죠. 281만 원. 281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요 281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은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요 건물을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만약 철거 판결을 받았다고 했죠.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땅은 못 팔아먹습니다. 조금 전 감정금액 1억 3,060만 원짜리를 1억 3,100만 원, 거의 감정금액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죠. 만약 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매각한다. 절대 이 금액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불과 2022년, 작년, 재작년인데 땅값이 올랐을 리도 만무하고 이렇게 감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내 비용으로 철거해야 되죠. 그 비용 들여가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땅으로 팔아먹는다. 무조건 손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을 1억 3,100만 원이니까 낙찰을 받았죠. 땅은 높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싸게 받아야 뭐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금액이 1억 1,600짜리가 26% 3,056만 3천 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입찰에 참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잠깐 봅시다. 만약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 건물을 낙찰받지 못한다. 만약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갔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건물 철거는 못하겠죠? 건물 철거하고 땅을 1억 3천 주고 샀는데 그 땅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거예요. 에? 만약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배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3,100만 원 낙찰을 받아갔다. 에? 토지 소유자가 열이 받아서 화딱지가 나서 괘씸하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홀라당 철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 또다시 낙찰받은 사람을 상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다시 경매 넣는 거겠죠. 에? 토지 소유자가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경매를 넣어야 되겠죠. 뭐 따로 소송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경매를 넣는다. 그런데 만약 그 사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세를 줬다. 뭐 전세 1억에 세를 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있게 되죠. 대항력.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토지 소유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를 퇴거를 시킨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퇴거를 시킨다. 가능합니다. 퇴거 소송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퇴거하면서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다. 요것도 환장하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또
요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를 연맥이기 위해서 가등기를 쳐버린다. 그럴 수도 있죠. 응? 누구 제3자가 돈을 댔다. 그러면 가등기를 쳐놓겠죠. 그러면 그 가등기도 인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다시 경매를 넣는 것도 쉽지가 않다. 물론 힘겨루기입니다. 힘겨루기. 토지 소유자는 철거한다고 계속 협박을 하겠죠. 낙찰자에게. 그리고 낙찰자는 철거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버티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 대가리 쳐받고 고개 먼저 드는 놈이 지는 겁니다. 고개를 먼저 드는 놈이 지는 거예요. 숨을 참고 풀장에 고개를 쳐받고 있다가 고개를 먼저 드는 놈이 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자꾸 철거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눈 질끈 감고 내가 철거를 해버린다. 이 토지 소유자들은 피해가 큽니다. 결코 저는 철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 건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진작에 철거했겠죠. 땅이 필요했다면 철거 판결 받고 철거하면 그만입니다. 요 280만 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넣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 있죠. 법정상권이 없고 철거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경매를 할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아무도 입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누가 낙찰을 받아갔다. 재미있게 되겠죠?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물론 부당이득금은 줘야 되겠죠? 건물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도 없고 어디 노숙자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다. 또는 어디 썩어 빠진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든 뭐를 하든 법대로 하세요. 라고 나자빠진다면 이 토지 소유자들은 더 난감하겠죠. 압박을 하려고 해도 뭐 법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할 게 없습니다. 건물 철거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결국은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경매를 넣는다고 해도 뭐 가등기가 있거나 임차권 등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협상입니다. 협상. 건물을 낙찰받고 대려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낙찰자에게 어느 정도 경비를 주고 인수해서 정리하는 방법.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면 탈이 나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 건물주도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의 그 당시 감정금액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 토지만 낙찰을 될 때 건물의 감정금액이 뭐 1억 200, 뭐 1억 1000, 뭐 1억 한 2천, 뭐 건물 설계하고 뭐 준공 내고 그랬다면 돈이 뭐 26평이면 꽤 많이 들어갔겠죠?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에게도 어느 정도 뭐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간다면 요 280만 원 경매비용 한 500여만 원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건물 소유자에게 배당이 되겠죠. 서로
경매는 윈윈 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배가 터집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판 힘겨루기 해야 될 물건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